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1장 정전기와 콘덴서였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전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 정전기의 성질 및 특수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정전기 현상인데 여기 부분은 우리 크게 시험에 나올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잘 정리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는 이렇게 첫 번째 동전기라는 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전기라고 하는 전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동자라는 건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는 동전기와 정전기가 있는데 보통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가전제품이나 건전지에 전기 에너지 같이 흐르는 전기. 그죠?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흐르는 전기를 가지고 동전기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정자라는 건 고요할 정자, 머물러 있는 전기를 말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는 상태의 전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흐르는 전기, 우리 앞에 1장에서 도체와 부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체 전기를 동전기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부도체라는 건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는 물체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부도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흐르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정전기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전기가 발생한다, 옷 같은데 정전기가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옷은 전기를 잘 통하지 못하는 물체가 되잖아요. 이렇게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물체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전기가 생기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두 물체를 마찰했을 때 옷을 마찰하게 되면 정전기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두 물체를 마찰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찰 열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전자가 이동을 해서 한쪽 물체는 플러스 전기가 되고 한쪽 물체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전기를 띠는 현상을 제가 지난 시간에 대전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물체를 마찰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찰열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되는데 한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 사이에는 흡인력이 작용합니다. 같은 종류, 예를 들어서 플러스와 플러스 전기 간에는 반발력이 작용할 거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 사이에는 흡인력이 작용한다 이건데 마찰하게 되면 전자의 이동으로 한쪽은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서 힘도 작용한다. 가벼운 물체를 끌어당기는 상태가 된다. 여러분께서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전기의 특징, 여기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요 전하와 전기력.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전하의 성질뿐만 아니라 여기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전하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Q라고 쓰고 단위는 C라고 쓰고 쿨롱도 좋고요. 쿨롬도 좋습니다. 쿨롱도 좋고 쿨롬도 좋아요. 얘는 뭐냐면 대전체가 띠고 있는 전기량, 얘를 가지고 전하라고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원래는 물체는 전기적으로 이렇게 중성 상태인데 자유전자에 의해서 때로는 정상 상태보다 전자가 많아질 수 있겠고 때로는 정상 상태보다 전자가 적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체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이 물체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물체가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는 상태를 뭐라 말씀드리냐면 대전, 여러분 대전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는 대전체네요. 그렇죠? 대전체라는 건 대전이 전기를 띠는 현상이었으니까 대전체라는 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가 되겠죠. 그렇죠? 대전체가 될 거고 요 대전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가 보유하고 있는 요 전기의 양, 얘를 가지고 우리가 전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기량이에요. 여러분 전기량을 전하라고 할 거고 Q라고 할 거고 단위는 쿨롱이고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전기량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전하가 있고 전하는 정전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전하가 있어요. 정전하는 우리가 이렇게 Q 플러스 대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량이 되겠고 부전하는요.
마이너스 Q 쿨롱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2쿨롱이 있고 마이너스 10쿨롱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전기량은 누가 더 많은 건가요? 얘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얘는 전하라는 건 전기량이었는데 얘는 플러스 전기 2개 있다. 의미가 2쿨롱이라고 표현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플러스 전기가 2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전기가 10개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2개, 얘는 10개니까 얘가 더 전기량은 많은 거죠. 그렇죠? 다만 종류가 얘는 플러스 전기고 얘는 마이너스 전기다 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의 양을 전하 Q 쿨롱이라고 한다. 아마 처음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이거 용어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 쿨롱의 법칙이에요. 쿨롱 법칙. 쿨롱 법칙은 두 전하 간의 힘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두 전하 간의 힘을 구하는 공식이고 얘를 보게 되면 우리 전하의 성질을 좀 보고 다시 한번 올라와 볼게요. 전하의 성질 중에서 같은 종류의 전하는 반발을 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 간에는 흡인을 한다라는 거죠. 같은 종류의 전하라는 건 여러분 제가 전하는 어떤 전하와 정전하와 어떤 전하가 있습니다. 부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전하가 반발한다라는 건 플러스 플러스끼리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전하 간에는 반발력이 작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전하는 흡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에는 흡인력이 작용한다.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그렇죠? 같은 플러스 플러스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간에는 반발력이 작용한다. 라는 거고요. 요 두 전하 사이에는 같은 종류에는 반발, 다른 종류에는 흡인력이 작용하는데 요 두 전하 간에 힘을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 두 전하 간의 힘을 전기력, 두 전하 간의 힘 또는 우리가 이렇게 정전력이라고도 불러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전력, 전하 간의 힘, 전기를 구하는 힘을 가지고 쿨롱의 법칙이라고 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 공식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F는 9 곱하기 10의 9승 R 제곱에 Q1, Q2 뉴턴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R은 거리예요. 거리. 그래서 거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 얘는 분모잖아요. 그렇죠? 위치가 분모에 있고 여러분 얘는 분자에 위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말씀드리면 A는 예를 들어서 B분의 C다. 이런 식이 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저 식의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A는 분자에 있는 C에는 비례하고 A는 C에는 비례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누구에는요? B에는 반비례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A는 C에 비례하고 B에 반비례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죠. 여러분 힘은 Q1, Q2는 전하예요, 여러분. 전하의 곱에는 비례하게 되고 누구에는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가 되겠죠. 그렇죠? 힘은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 반비례하는데 우리 전하 간의 힘을 구할 때는 앞에 상수 얼마? 9 곱하기 10의 9승을 곱한다. 곱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하고 같다 했잖아요. 그쵸? 여기 어때요? R 제곱분의 Q1, Q2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 반비례죠. 그쵸? 여기도 R 제곱분의 Q1, Q2 같아요.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 반비례한다. 근데 얘가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구 같다라는 거냐면 얘랑 얘가 같은 거죠. 누구하고? 9 곱하기 10의 9승이 4 파이의 입실론 제로분의 1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를 계산기로 눌러보면 얘 값이 된다는 거죠. 그쵸? 어떻게? 4 곱하기 파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14분의 여기에다 요 값 있잖아요. 그쵸? 요 값을 눌러주면 요 값이 될 텐데 요 값이 얼마냐면요. 여기 있네요. 그쵸?
진공의 유전율. 단위는 여러분 얘를 F를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페럿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F는 페럿 퍼 메타라고 할 거고 얘가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1 4 곱하기 3.14 곱하기 요놈 8.854 10 마이너스 12승을 분의 1을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얘 9 곱하기 10의 9승과 4파이 입시는 제로분의 1은요. 뭐 표현은 다르겠지만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9 곱하기 10의 9승 4파이 얘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입실론 제로. 입실론에 제로 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일 값이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기 위해선 요 입실론 제로라는 값이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는 페럿 퍼 메타가 돼야 한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 쿨롱 법칙은 이렇게 빼서 한번 봐볼까요? 얘는 F는 9 곱하기 10의 9승 R 제곱분의 Q1, Q2고 굉장히 중요한 식이니까 여러분 제가 반복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얘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제곱분의 Q1, Q2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 9 곱하기 10의 9승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인데 여기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기 위해선 요 값이 얼마?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고요. 얘는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고 단위는 꼭 단위 우리 기능사에서 단위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페럿 퍼 메타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께서 반드시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쿨롱의 법칙 굉장히 우리 나갈 부분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될 거니까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요 입실론 제로라는 건 제가 진공의 유전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진공의 유전율이 되냐면 지금 뭐예요? 쿨롱 법칙은 전하 간의 힘, 전기력을 구하는 식인데 지금 전하가 어디에? 진공에 놓여져 있다 이거예요. 두 개의 전하가 진공 중에 놓여져 있고요. 요 진공에서 주위 매질이, 주위 공간이 진공으로 놓였을 때 전하 간의 힘을 구할 때는 이렇게 진공의 유전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 이제 전하의 성질, 뭐 여기 부분은 같은 종류는 반발을 하고 다른 종류는 흡인을 한다. 그렇죠? 뭐 전하는 안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접지는 대전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와 우리 지구를 도선으로 연결하면 그렇죠? 여기에 전하가 이쪽으로 다 우리 대지를 타고 이동해서 대전체 전하를 없애는 것. 그렇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접지라고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정전 유도와 분극 현상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쭉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런 거 아직 2번이나 3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거 전하의 성질 중 잘못된 것은 1번입니다. 1번. 요걸 한번 우리 요거 2번, 3번, 4번은 추후에 우리 나올 때 제가 설명드리면 요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먼저 1번 같은 거를 설명을 드려 볼게요. 양전하를 많이 가진 물체는 전위가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요 전하라는 건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얘는 전기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기량이 많아지면 전위가 낮다. 그럼 여러분 얘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전기량 말고 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수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수위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까? 낮아지게 돼 있습니까? 어떤 우리 물통이 있는데 수량, 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수위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전기량, 전하가 많아지면 전위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져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얘가 1번이 잘못됐습니다. 1번. 얘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처럼 생각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 전하가 전기량이었었으니까, 그쵸? 전기량이 많아지게 되면 전위는 높아져야 맞아요. 왜? 우리 수량, 물의 양이 많아지면 수위가 높아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에도 높아져야지 우리 옳은 표현이다 하고요.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10번은 전하에 대한 성질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냐면 우리 2번이었었죠. 우리 아까 전에 여러분 쿨롱 법칙을 공부하셨을 때 어땠어요? 같은 종류의 전하 간에는 반발력이 작용했었고요. 다른 종류의 전하 간에는 흡인력이 작용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어때요? 같은 종류의 전하는 흡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흡인이 아니라 반발을 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전하 간에는 반발이 아니라 흡인이 돼야 맞는 거죠. 제가 앞에서 같은 플러스끼리는 반발력이 작용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는 흡인력이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얘는 2번이 우리 옳지 않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번 정전기의 방지책으로 틀린 것은 얘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4번이 되겠죠. 그렇죠? 건조함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전기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까?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까?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죠? 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냐면 추워서가 아니죠. 추워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전기의 방지책으로 틀린 것은 건조함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조함을 유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적정 수준의 습도를 유지해야지만 우리 정전기 방지 대책이 된다라는 거. 답은 4번이 된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2번. 두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의 크기는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 반비례한다.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이거 공부하셨죠? 쿨롱의 법칙. 그렇죠? 쿨롱의 법칙이고 두 전하 간의 힘을 구하는 공식이었었고요. 얘를 한번 써볼까요? F는 9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Q1, Q2 얘는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1, Q2고요. 힘의 단위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N이라고 쓰고 뉴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뉴튼. 그렇죠? 이렇게 쿨롱 법칙이었었죠. 얘가 두 전하 간의 힘을 구하는 정전력, 전기력을 구하는 공식이다.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13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플러스 Q1, 마이너스 Q2의 전하가 진공 중에서 R 미터의 거리에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의 크기를 구하세요. 여러분 쿨롱 법칙이네요. 그렇죠? 우리 쭉 읽어보니까 누가? 전하 사이에. 그렇죠?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을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정전력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구했잖아요. 그렇죠? 쿨롱 법칙 얼마였어요? 9 곱하기 10의 9승 R 제곱분의 Q1, Q2. 정답은 이렇게 4번이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진공 중에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4승 두 점전하가 1m의 간격을 두고 놓여져 있다.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네요. 그럼 여러분 얘도 문제를 읽어보니까 지금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법칙으로? 쿨롱 법칙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쿨롱 법칙은 9 곱하기 10의 9승에 R 제곱분의 Q1, Q2 뉴턴이고요. 그래서 힘은 어땠어요?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말씀드렸죠? 이 값을 그대로 여러분께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9 곱하기 10의 9승에 곱하기 여러분 R이 뭐였어요? R은 거리였었죠?
얼마? 1이네요. 그쵸? 근데 1의 제곱이죠? 제곱. 그 다음에 Q1, Q2는 뭐였나요? 두 개의 전화였었잖아요. 하나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하나는 얼마? 10의 마이너스 4승. 여러분 얘를 계산기로 눌러보셔야죠. 이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또는 0.9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나는 0.9가 나왔는데 여러분 0.9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셔도 좋고 뭐 여러분 얘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우리 계산기가 10분의 9 그렇죠? 다 같은 값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얘가 0.1이에요. 얘가 0.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15번도 동일한 문제래요. 그렇죠? 15번도 동일한 문제니까 우리가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쿨롱 법칙 전하가 요놈 전하와 두 개의 점 전하가 놓여져 있고요. 우리 정전력을 구하세요. 전기력을 구하세요. 죄송합니다. 두 전하 간의 힘을 구하세요는 쿨롱의 법칙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쿨롱 법칙 F는 9 곱하기 10의 9승의 R 제곱분의 Q1, Q2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9 곱하기 10의 9승인데 똑같은 문제지만 여러분 얘를 풀어보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일단 R은 거리니까 거리에 1을 넣고 왜 이 문제를 풀어보냐면 지금 전하가 얼마나 돼 있냐면 얘는 10에 이 녀석은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 녀석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하는 의미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키로가 붙게 되면 1000을 곱하죠? 미리가 붙게 되면 1000분의 1을 곱하잖아요. 키로는 1000을 곱하고 미리는 1000분의 1을 곱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크로라는 게 붙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Q1은 10 마이크로니까 아이고 그쵸 10을 먼저 써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을 하는 소리예요. 그쵸?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Q2 볼까요? Q2는 20 요거 뭐라 했었어요? 마이크로 10 마이너스 6이니까 그쵸?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으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계산기를요. 그래서 요 마이크로라고 있고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계산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1.8 힘의 단위는 N이라 말씀드렸고 읽기를 뉴턴이라고 읽는다라고 했었죠? 정답은 1번이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번 유전체 중에서 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 유전체라는 건 전기를 유도할 수 있는 물체 우리 나중에 콘덴서 공부하실 때 좀 보실 텐데 전기를 유도할 수 있는 물체를 유전체라고 할 거고요. 물체의 재질마다 전기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달라요. 전기를 유도하는 물체가 유전체인데 물체마다 전기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데 걔를 가지고 우리가 유전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실론이라고 쓰고 단위는 페라퍼메타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율은 하나밖에 없죠. 여러분 누구? 이렇게 입실론의 제로라고 하는 녀석. 얘가 누구의 유전율이었었죠? 진공의 유전율. 이게 얼마였어요?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유전율의 단위는 페라퍼메타인데 여러분 이 녀석은 진공의 유전율이거든요. 진공의 유전율이고요. 이 유전율은 물체의 재질마다 달라요. 공기일 때 다르고 수정일 때 다르고 운모일 때 다르고 고무일 때 다른데 여기서 가장 큰 것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때는 운모다라고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해설에 각각의 비유전율 값들을 써놨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암기하실 필요까지 없고 그냥 문제 답, 그쵸? 요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음모가 답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진공의 유전율 값만큼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수정, 고무, 음모 이런 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공기는 외우셔야 돼요. 공기는 진공과 같아요. 그렇죠? 진공하고 공기는 같아요. 요거 하나만큼은 좀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는 유전율의 단위를 물어봤네요. 그렇죠? 유전율의 단위는 이렇게 F per 메타. 여러분이 F를 어떻게 읽는다 말씀드렸죠? 페라 per 메타였어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18번. 진공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진공의 유전율은 꼭 요거 하나만큼은 암기를 부탁드렸죠?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19번. 비유전율이 9인 물질의 유전율은 약 얼마입니까? 라는 내용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요 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유전율. 아니 제가 여러분 요 유전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요 비유전율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요 비유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요 문제는요. 비유전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9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 비유전율이라는 게 뭐냐면 비유전율은요. 비교한 유전율입니다. 비교한 유전율. 누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누구 하나만 알고 있냐면 진공의 유전율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공의 유전율과 비교한 유전율이라는 거예요. 진공의 유전율과 비교한 유전율이고 그러면 얘는 이 물체는요. 유전율이 진공에 비해서 9배가 크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전율이 9다. 진공과 비교한 유전율이 9다라는 건 진공에 비해서 유전율이 9배가 큰 물질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전율은 입실론에 이렇게 S라고 써요. S 좀 찌그러졌죠, 그렇죠? 입실론 S. 유전율은요, 이렇게 입실론. 진공의 유전율 어떻게 썼죠? 입실론 제로라고 이렇게 써드렸었잖아요. 얘는 진공의 유전율이었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뭡니까? 비유전율이 9인 물질의 유전율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유전율은 비유전율이 9라는 건 진공의 유전율보다 9배 크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입실론 S 비유전율에다가 진공의 유전율을 곱하면 얘가 요 물체의 유전율이 되겠죠. 그렇죠? 비유전율은 우리가 입실론 S라고 쓰고 진공의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라고 쓰고 유전율은 입실론이라고 쓰는데 비유전율이 9라는 건 진공의 유전율보다 유전율이 9배 크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요 놈에다 요 놈을 곱하면 요 물체의 유전율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께서 곱해주시면 돼요. 비유전율이 얼마냐면 9고요. 이거는 뭐 제가 요거 하나는 암기를 부탁드렸잖아요. 얼마? 8.854 곱하기 10 마이너스 12승. 그래서 9 곱하기 비유전율 9, 진공에 비해서 9배 크다 9, 진공의 유전율 곱하면 얘가 이제 요 물질의 유전율이 될 거고요. 얘는 계산기 눌러보시면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라퍼메타가 될 거고요. 이 녀석은 답이 이렇게 1번 이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여러분 이거 제일 잘 틀리시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진공의 비유전율이 얼마입니까? 진공의 비유전율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요거는요 1이에요. 1번. 얘 아니냐? 얘 아닙니다, 여러분. 얘는 유전율을 구하는 게 아니라 비유전율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진공의 유전율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얘가 답이 돼요. 얘는 진공의 비유전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비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과 비교한 유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공의 비유전율은 비교한 유전율, 진공인데 진공과 비교한 유전율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렇죠? 비유전율이라는 건 진공과 비교한 유전율이 비유전율이었어요. 그래서 비유전율이 9라는 건 진공에 비해서 유전율이 9배가 크다.
이런 의미였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공의 비유전율이라는 건 진공과 진공을 비교하는 소리니까 요거는 같잖아요. 그쵸? 우리 같다라는 걸 몇 배라고 해주죠? 1배. 그래서 1번이에요.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진공의 유전율을 물어본다면 3번이 답이 되겠지만 이 문제는 진공의 유전율이 아니라 진공의 비유전율이니까 정답이 1번이라는 걸고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부족해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